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는 건 직접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주변 분, 특히나 부모님을 유럽 패키지 여행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다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성비 높은 거, 가장 저렴한 거, 뭐 속지 않는 방법, 뭐 이러한 테크닉적인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싸게 가고 가성비 좋은 거 가고 뭐 가고 막 상품을 골라요. 그래서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든 결국 원하는 건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드리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믿음이 가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는 유럽 패키지 가이드는 아닙니다. 인솔자입니다. 가이드라고 표현했던 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고 표현한 거지, 정확히는 저는 인솔자입니다. 그럼 인솔자와 가이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인솔자라고 하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유럽에 가서 유럽을 안내해드리고 다시 인천공항까지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걸 인솔자라고 하고요. 가이드는 유럽에 가시면 비교적 비중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아니면 이탈리아에서도 베네치아, 로마, 이런 비중 있는 도시에서 그 지역, 그 나라를 설명해 주러 나와 주시는 분들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일정 내내 함께하는 건 저 인솔자와 함께하고요. 가이드는 중간중간에 왔다가 빠졌다가 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8년에 총 20팀을 출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2018년 1년 한 해 동안 20팀이요. 저는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손님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려는 자세.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여행의 70%를 좌우합니다. 에이, 그게 뭐야?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게 뭐야, 임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 보여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유럽에 가셔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여러분들의 여행의 70%를 좌우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저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근데 앞에 뭐가 붙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 맞아요. 개고생. 근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도 너무나 멀리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이나 날아가니까 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고생이어야 돼요? 개개개개개개개 고생? 맞죠? 정말 그렇죠. 집을 너무나 멀리 떠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죠. 네. 그리고 또 유럽이 어떤 나라냐? 유럽은요, 불편한 나라입니다. 편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편리합니다. 집 앞을 나가면 어디든
24시간 편의점이 있고요. 또 집에서도 24시간 원하시는 거 뭐든지 배달해서 시켜 드실 수도 있죠. 요즘 비 온다고 비 맞고 생활하시나요? 아파트 지하에 내려가면 자동차 있고요. 그 자동차 가지고 쇼핑몰 가시면 거기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뭐 장이라도 본다면 거기서 마트 같은 데서 장 보고, 그거 무겁게 제가 직접 들고 오시나요? 아니죠. 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시키죠. 얼마나 편리하게 돼 있습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불편합니다. 내 집 앞에 주차할 수 없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불편하지만 옛날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 걔네들이 사는 집이 100년, 200년, 오래된 집도 많아요. 콜로세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콜로세움이, 아니면 그 에펠탑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불편하지만 옛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정서상, 이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동남아처럼 편하고 뭐 즐기고 휴양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유럽은 조금 힘든 곳이에요. 자,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시면 손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래, 여행은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잘 먹고 잘 자면 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잘 자자. 이 유럽에서는 잘 먹고 잘 자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고르십니다. 많이 비교하면서 고르실 거예요. 대부분 인터넷상에 나오는 게 요즘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한 150만 원 정도에 보통 한 8일, 9일, 3국 8일, 4국 9일 뭐 이 정도 일정이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2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렇다면 이 20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게 100만 원을 호가하는 비행기표, 그 다음에 호텔, 식사, 그리고 교통. 교통이라고 하는 건 관광버스죠. 전 일정 편안하게 관광버스로 모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차도 탑니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갈 때는 지하터널을 통과하는 유로스타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도 기차를 타고, 스위스에서도 또 일정에 따라서는 융프라와라고 하는 해발 3,454m까지 올라가는 기차를 타죠.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 가이드, 인솔자, 그리고 어디 가면 관광지에 저희가 입장을 하죠.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바티칸 대성당이라든가. 그런데 입장료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광 세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관광 세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패키지 팀이 어느 지역을 가서 관광을 하려면 그 지역에 관광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베네치아 같은 경우 관광버스가 한번 들어가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야 돼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밀라노도 마찬가지고. 베네치아는 비싸죠. 한 40만 원에서 많이 낼 때는 60만 원도 냅니다. 이렇게 관광 세금도 여러분들 패키지 요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200만 원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저렴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텔과 식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칩니다. 특히나 유럽의 호텔은 원래 기본적으로 동남아나 우리 한국의 호텔과 달라요. 유럽의 호텔은 기본적으로 달라. 시설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여름엔 에어컨이 없는 호텔일 수도 있어요. 겨울엔 추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러한 호텔들이 별 3개짜리, 유럽에서 그냥 중급의 보통의 호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치랑 다르죠. 달라요. 식사는 어떤가요? 식사 또한 그 지역의 맛집을 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예산, 단가가 있는 거죠. 그 단가에 맞춰서 식사가 나갑니다. 아무리 식당에서 맛있게 요리를 해준다고 한들 정해진 단가 내에서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쳐요. 그러니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손님은 저한테 말씀하셔요. 아유, 임 팀장, 이거 나는 너무 만족해 지금. 아유, 우리가 낸 돈에서 비행기에, 호텔에, 식사에, 버스에 어떻게 이런 게 다 구성이 돼? 아이고 신기해. 이 정도면 호텔 훌륭해. 아이고 식사 이 정도면 훌륭해. 나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지금 밥 먹고 자는 것 같은 기분이야. 너무 만족스러워. 여행사가 너무 훌륭해.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런 데서 자게 하냐고. 어떻게 이런 걸 먹게 하냐고. 이게 뭐냐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여행사에서 돈을 더 받지. 왜 돈을 조금밖에 안 받아서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고 뭐라고 불평을 하시죠. 자, 근데 보세요. 그 여행 상품을 선택하신 건 여러분들이죠. 똑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유럽에 오시기 전에 상품을 많이 골라요. 비교합니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똑같은 코스에 똑같이 간대요. 똑같이 별 3개짜리 호텔에서 잔다고 돼 있어요. 똑같이 현지식으로 밥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10만 원이 싸. 여기가 10만 원이 비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똑같이 별 3개짜리 호텔에서 자고 똑같이 현지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10만 원이라도 싼 이걸 선택하지 않나요? 맞죠? 근데 유럽에 오시면 말씀하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돈을 좀 비싸게 받지. 왜 이게 뭐냐고. 글쎄요. 저는 그런 손님을 뵈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타까울 뿐이죠. 똑같습니다. 호텔도 똑같고 식사도 똑같고 관광도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손님은 정말 만족해 하세요.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고 만족해 하세요. 어떤 손님은 이게 뭐냐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알겠는데 처음부터 비싸게 받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세요. 똑같은데 이 손님은 만족하고 이 손님은 불평하세요.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비가 올 수도 있죠? 네,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손님은 그러세요. 아이고 비가 오네. 아이고 오늘 여행은 꽝 찼어. 아이고 비 맞고 아이고 풍경이 하나도 안 이뻐. 비 맞으니까. 에휴. 어떤 손님은 그러세요. 아이고 유럽에 오니까 비도 한번 맞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비 오는 풍경이 또 나름대로 매력 있네. 운치도 있네. 그리고 유럽에 오니까 비도 한번 맞고 비도 외제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손님은 아유 오늘은 비 오지만 어제 멋진 풍경 볼 때는 비 안 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손님도 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족이 달라요. 만족이. 여러분들 혹시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보시면서 웃으세요? 저는 웃었던 것 같아요. 살짝살짝 웃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내가 저걸 보고 절대 웃나 봐라 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딱 보는 거죠. 팔짱을 딱 끼고 입을 딱 앙다물고 이런 식으로 딱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웃긴가요? 안 웃겨요. 하나도 안 웃겨요. 오히려 유치합니다. 근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 건 왜 웃을까요? 보통 그 프로그램이
일요일날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일요일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도 다 끝내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거죠. 편안한 마음에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할 일도 없고 다 릴렉스한 마음에. 그러니까 살짝 웃음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걸 내가 팔짱을 딱 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웃기죠. 유치하죠. 유치해. 자, 보세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서 웃길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웃기고 유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럽 패키지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도 비교하고 코스도 비교하고 뭐 동선도 비교해서 어떤 걸 골랐다고 치죠. 근데 그 어떤 걸 골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재미없을 겁니다. 만족 못 하실 거예요. 왜냐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리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나라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잘 먹고 잘 자자가 안 된다. 호텔과 식사가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 어느 패키지를 가도 이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호텔과 식사 진짜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걸 가시려고 하신다면 한진의 칼팩이나 아니면 하나투어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고급 상품인 제우스급의 상품을 가신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여행 경비가 보통 2배에서 3배죠. 그런 상품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품을 고르시든 호텔과 식사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인드죠. 장담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어느 패키지, 어느 상품을 가셔서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오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손님을 모시고 수없이 많이 유럽을 갔다 와서 느낀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가시죠? 얼마 전에 갔다 온 동유럽 4국 9일에서도 똑같았어요. 어떤 손님은 정말 만족해 하셔서 즐거워 하셨고요. 어떤 손님은 투덜투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여행의 70%를 좌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30%는 뭐냐? 30%는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이죠. 여행 상품 중에서도 비교적 좀 좋은 상품, 좀 편안한 상품, 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시기에 가고 뭐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죠. 제가 이러한 것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품을 고를까 막 고민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잠깐만 앉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유럽에 가서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될지. 자, 지금까지 유럽 패키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